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딱 3명의 진실한 친구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3명의 친구는커녕 단 1명의 친구도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끝없는 배신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점령해버린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다가 정작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한 채로 외로움에 떨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죠. 인생의 좋은 친구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으며 그런 친구를 찾기 위한 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노력이 있을 때 마침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드는 3단계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꼭 실행해야 할 3단계 테스트 중 첫 번째는 상대가 잘 오해하거나 잘 삐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불화와 갈등은 바로 이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넘어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마저도 결국은 작은 오해의 불씨가 커져서 생겨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오해하게 되는지를 알려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원인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마루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다가 그중 한 아이가 실수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를 덮쳐버리죠. 그러면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덮친 아이를 두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아이는 다시 일어나 자신을 넘어뜨린 아이를 다시금 밀어 넘어뜨리면서 마침내 싸움은 커지게 되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싸움이 날마다 개인 간에 또는 집단 간에 혹은 국가 간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오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의 작은 실수들을 참아넘기지 못하는 이기심과 더불어 마음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속 좁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은 좁아도 같이 지낼 수가 있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과는 결코 함께 지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자 한다면 일단은 내가 먼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껄핏하면 삐지거나 오해하지 않고 웬만하면 느긋하게 상대를 이해하며 지켜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과 마찬가지로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 후보 목록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꼭 실행해야 할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내가 기꺼이 호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결국은 호구 취급하게 되죠. 잘해주면 처음엔 고마워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고마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서히 사람을 만만히 보다가 마침내 잘해준 사람을 험담하며 피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인생 살면서 남에게 잘해주다가 이런 식의 호구 취급을 몇 번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음부턴 그 누구를 만나도 잘해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부터 남을 철저히 능멸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데에 치중하게 되죠. 이처럼 너도 나도 호구가 되어 속칭 개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진실을 찾지 못한 채로
영원한 불신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이죠. 호구란 원래 착하고 마음씨 고운 좋은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도움을 받고 나서 보답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신의 배신적인 기질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그 착한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만들어낸 적반하장의 표현이 바로 호구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기꺼이 상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는 이른바 호구가 되어서 상대의 반응을 떠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나의 그 착한 모습에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과 오히려 얼간히 바보 취급을 하며 대하는 사람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내 호의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므로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 목록 후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꼭 실행해야 할 테스트 세 번째는 바로 상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단계의 속 좁은 사람들과 2단계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인생살이에 힘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좌절감만을 안겨주는 인생의 독약과도 같은 존재들이므로 어중간한 상태로 남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공격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공격이란 그동안 내가 친절히 대하고 잘해주던 모습을 180도로 바꿔서 상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공격받은 그 사람은 10중 8구는 그동안 호구 취급하던 나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에 당황하면서 그것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자꾸만 나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면서 나의 진심을 확인하려 들 것인데요. 나의 공격이 일회성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각각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반성하고 다음부턴 나에게 잘해주거나 내 호의에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더 삐지거나 불쾌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던 이미 친구 후보에서 탈락한 그 소인배들을 끊어야 합니다. 소인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며 그 못된 행위는 며칠 못 가서 또다시 재발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으므로 그들은 앞으로 감히 나를 바보 취급하면서 이런저런 해코지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못하게 되니 향후 나의 새로운 친구 만들기 작업에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생에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을 친구 목록에서 제거한 후에는 1단계와 2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호의와 진실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친구 만들기 작업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3단계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진심은 보여주지 않은 채로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세 번째 단계의 방식을 적용하여 인간관계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대방도 자신의 진심을 주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인생에서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사의 모든 일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얼마간의 투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진정한 친구 만들기 테스트 1, 2, 3단계를 차례대로 꼭 실행하시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진정한 인간관계의 성공을 위한 이슈가슈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